안녕하세요. 동물한약 수의사 한종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4월달이 되면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병원에 가세요. 거기에 또 첫 번째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예방접종을 하러 옵니다. 4월달 그리고 가을 10월달은 국가 접종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광견병에서만. 그래서 국가에서 광견병 접종을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에서 주사를 맞추는 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이들 오세요. 근데 꼭 이 광견병 접종 기간만 되면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병원에 이제 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회에 좀 비용을 좀 저렴하게 얘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접종하고 오는데, 접종하고 나가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광견병은 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아팠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팠을 때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아니면 증상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치료하는 약이, 몸을 도와주는 약이 들어가는데, 예방접종도 치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예방하기 위한 약이에요. 주사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은 이 광견병이나 이런 접종의 어떤 균을 약하게 해서 몸 안에다 집어넣어서 질병을 일으키게 해서 몸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아픔만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그 약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근데 우리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맞으면 괜찮은데, 내가 심하게 아픈 상태, 배앓이를 한다든지 뭘 먹고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두통이 아프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 약한 병원균의 파티클, 조그만 조각이라도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코로나 시즌을 한 번씩 겪어봤을 거예요. 코로나 접종을 할 때 바로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주사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거치죠? 체온도 재고 어떤 몸에 대한 상태를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고, 그리고 큰 문제 없으면 주사를 맞추고 어떻게 했어요? 한 30분, 1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예방접종이 단순하게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약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 작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소형동물 5kg 이하의 강아지들이 예방접종을 하겠죠. 사람보다 드러나는 증상들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게 현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건강할 때를 우리들이 잘 못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얘기? 얘가 접종을 하기 전날 구토를 심하게 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열이 펄펄 끓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거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이런 상황을 강아지가 몸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 얘기를 정확히 수의사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수의사는 강아지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체크를 하고 접종을 놓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사 맞히는 게 별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유난히 자가접종이 널려져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주사를 놓을 수가 있죠. 광견병 말고요. 종합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접종이나 아니면 동물약국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주사 놓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사를 놓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 놓지 말아야 될 때, 놓았을 때 이 안타까운, 이 말 못하는 이 생명들이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심한 통증이나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은 단순한 치료약이 아닙니다. 접종을 하고 그 다음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방접종은 병원균의 파티클을 아주 작게 해서 병원균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 몸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강아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도 몸살이나 감기가 와가지고 일주일, 2주일 한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응급실까지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예방접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이 나올 때는 오랜 시간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험을 거쳐서 그 부분을 맞춰서 나오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을 하고 이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면 파티클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낯선 게 들어왔으니까 몸에서는 어떻게 돼요? 염증 반응이라든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증상들이죠. 이쪽에 주사가 들어왔어. 뭉치네? 아프네? 열이 나네? 몸살이 나네?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강아지, 고양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개체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온 이 예방접종 약이 나는 너무나 위협을 느껴. 나는 이걸 어떻게든 몸에서 뽑아내고 싶어. 면역 반응이 너무 확 올라오는 거겠죠. 몸이, 얼굴이 곰처럼 팅팅 부어가지고 아니면 두드러기가 불쭉 난다든지. 자, 몸이 바깥에서 붓지만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 장기들이 막 붓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쏟아내겠죠. 구토를 심하게 한다든지. 호흡기도 붓겠죠. 어떻게 돼요? 공기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지겠죠. 호흡곤란이 오겠죠. 이게 접종을 하고 한두 시간 이내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접종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몸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과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시면 너무나 면역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낮춰주는 약들, 우리 항알레르기로 알려지는 히스타민제제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라든지, 더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수액 맞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접종, 예방접종 쉽게 보면 안 돼요.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접종약이 들어오면, 병원균의 작은 것이 들어오면 몸에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 주변에 붉기라든지 푼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염증 반응이나 몸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졸리겠죠. 식욕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몸살을 앓듯이 시름시름 앓듯이 2-3일 정도의 경과를 갖는 게 있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예방접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어요. 급한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꺼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종에 대해서 이런 부분, 무기력, 미열, 시혹 감소가 일어나는데 얘는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막 좋은 데 가서 여행이 있으니까 저기 멀리 가가지고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니까 땀 뺀단다, 목욕한다, 지저분하니까 목욕을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운동해서 신나게 해줘야 돼, 산책을 너무나 많이 시킨다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접종을 하고 나서는 충분한 휴식이 아주 중요해요. 충분한 휴식. 휴식이라는 거는 노터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쉽게 변화가 없이 내가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잔다든지 편안하게 있는 상황, 요걸 얘기를 하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 푸들 강아지 접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 강아지들은 등 밑에 요쪽에, 사람이랑 좀 다르게 강아지는 피부 밑에 피하라는 층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대부분 여기다 접종을 해요. 다른 접종들도 있어요. 먹는 접종약도 있고 코에다 넣는 약들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할게요. 근육에다 주사 놓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피하.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덜해서 여기다 접종을 해요. 자, 접종을 놨다. 이 강아지가 뽀삐라면 뽀삐가 어떤 상황이 걸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접종약이 딱 들어왔어요. 자, 과하게 늘어나. 그러면 혈액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몸에 있는 혈액이 이쪽에 있는 병원균의 그 파티클, 원하지 않는 파티클을 방어하기 위해서 혈액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주사 부위나 이런 부분, 낯선 부분에 공간을 차지를 하니까 이 부분이 붓겠죠. 이 부분이 치유를 해야 되니까 빨개지겠죠. 면역세포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몸이 가지고 있는 혈액을 쓰겠죠. 그럼 혈액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머리랑 그 다음에 소화기겠죠. 혈액이 머리에 있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혈액이 몰릴 거고, 소화기에 있는 혈액들이 이쪽으로 면역세포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요? 머리는 아프겠죠. 소화기는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얘가 아프다. 그래서 잘 먹여. 맛있는 걸 줘.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준비가 안 됐는데 될까요? 안 되겠죠. 얘가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스트레스 상황인데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머리는 빠개지겠죠. 폭파!
안 그래? 그러겠죠. 몸이 이쪽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혈액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미용을 하고 털을 싹 밀어버리고 목욕을 하고 온도 변화를 줘버리고 그러면 온갖 데에서 혈액이 필요한 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살 나고 몸살이 넘어가면 소화장애 일어나면 구토하고 설사하고 췌장염 오고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쓰시면 다 고쳐줘요. 그렇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일주일 정도 면역이 형성되는 그 기간 동안 맛있는 거 줄 필요 없어요. 몸은 절대 죽으려고 안 해요. 못 먹는다고 죽는 애들 거의 없어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평소에 먹던 사료 그것만 주시고 평소에 잘 먹는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료만 주시는 거예요. 물은 평상시에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머리가 혼돈 상황이죠. 어디서 등에서부터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생각을 좀 안 할 수 있게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게. 산책, 운동 좋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하는 운동, 스트레스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거든요. 변화를 주지 않아야 돼요. 제가 원하는 행동에서 이 부분을 맞춰주면 애들이 그래도 조금씩 아프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병이 들어왔을 때 너 봤던 애야. 이런 세포들은 이렇게 인식을 해요. 들어오면 순식간에 항체라는 걸 만들어내서 얘를 포획해서 슝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게 예방접종의 원리죠. 여러분들은 예방접종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몸에 대한 리듬이나 몸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에서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표현이 안 돼서 그렇죠. 저는 동물한약 수의사잖아요. 이럴 때 몸살 나고 그럴 때 우리들 뭘 먹나요? 몸살 감기고 으스름 감기약 타이레놀도 먹지만 쌍화차 그죠? 쌍화탕이라고. 우리 이런 부분에서도 올 수 있고, 병으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찻집에 가면 쌍화차라고 해서 노곤노곤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쌍화차의 주약은 뭘까요? 주약은 작약이에요. 옛날 선인들은 이 작약이 되게 꽃도 예쁘게 몽알몽알 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관상용도 있고, 그냥 약초로 쓰는 거는 좀 띄엄띄엄 있는 것들, 그런 약초로 있는데, 이 작약이 한약에서는 아주 훌륭한 진통제예요. 그래서 염증 세포를 없애는 치료가 아니에요. 쌍화탕은 기침하거나 이럴 때 먹는 게 아니라 몸살이죠. 근육통이 이럴 때 근육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순환을 통해서 혈류로 해서 소변이나 이런 부분을 배출을 해서 통증을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게 작약입니다. 그래서 쌍화탕의 주약은 작약이에요. 근데 동물병원에서도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통증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80%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근육통이 꼭 이 근육, 우리들이 이두, 상근 이런 몸에 있는 근육만 있냐? 아니에요. 장에서도 이런 적색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에 근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작약은 그래서 통증을 풀어주는 적색근에 대한 근육에 대한 노폐물을 빼주고 거기에 더 새롭게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 작약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의 통증이 있을 때 저는 작약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애들 많이 편안해해요. 우리도 그냥 먹는 뿌리예요. 풀뿌리. 부작용 없어요. 그럴 때 예방접종을 해서 생각이 났을 때 몸살이 났을 때 이럴 때 흔히 생각하는 한약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작약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한약 수의사 한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